안녕하세요.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.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.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. 지금 계속 제가 낮에 파리 위주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현재는 이제 낮도 보여주고 밤도 보여주는데 미드나잇 인 파리잖아요. 말 그대로 그 과거로 돌아갈 때는 다 자정에 이제 벨이 종이 울리고 나서잖아요. 어떤 과거의 파리 모습은 거의 항상 밤만 보여줍니다. 그리고 현재 시간의 밤은 상대적으로 뭐 덜 보여주긴 해요. 안 보여주진 않지만.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현재의 밤보다 과거의 밤이 더 어둡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근데 또 되게 웃기는 게 어두워지지만 채도는 낮지 않아요.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지금 제가 현재, 그 다음에 1920년대, 그 다음에 1870년대 이렇게 세 개의 그 시간대에서 저녁 먹는 씬들만 가지고 왔습니다. 이런 컷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보시면 현재의 밤이고요. 이게 20년대의 밤, 70년대의 밤, 뭐 그 더 1870년대의 밤이죠. 벨포크. 점점 갈수록 어두워집니다. 그러니까 물론 뭐 피부톤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서서 제가 그 다리우스 콘지 감독의 그 어떤 설정 촬영할 때 다리우스 콘지가 생각했다는 이 영화의 촬영 컨셉 이런 거에서 과거는 좀 더 핀포인트를 조명을 사용하고 현재는 넓은 백라이트를 사용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런 것들이 어떤 식사씬 이런 거에서 보시면 되게 잘 드러납니다.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인물의 얼굴 밝기만 놓고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아요. 다 거의 다 한 40에서 60 사이에 있는 거의 뭐 한 요 정도 40 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. 얼굴의 밝기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배경의 밝기가 되게 달라져요. 시대가 앞으로 갈수록 배경은 더 어두워집니다. 그리고 배경이 어두워진다라는 얘기는 여기에만 조명을 많이 쳤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. 저 뒤에는 조명을 별로 치지 않았고 극단적으로 현대에서는 전체 배경을 밝게 쳐놨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어떤 컨셉이 있었구나.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건 보통 밝기가 올라가면 채도가 같이 올라갑니다. 채도와 밝기의 상관관계가 있죠. 보통 RGB 간의 대비 벌어지는 차이를 우리가 채도라고 하기 때문에 밝기를 늘리면 일반적으로 채도가 올라갑니다.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개인값을 높이면 채도가 더 올라가고요. 벡터스코프가 낮추면 일반적으로는 채도가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밝기와 채도의 관계, 뭐 정확하게 말하면 대비겠죠. 대비와 채도의 상관관계는 보통 양의 상관관계가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살짝 뒤틀어놨습니다. 보시면 과거로 갈수록 또 요 끝점 있잖아요. 끝점이 오히려 멀어지는 느낌이에요. 오히려 과거가 밝기가 전체적으로 좀 낮아졌음에도 채도가 더 높아졌습니다. 보시면 얼굴 색깔 같은 것들을 보시면 오히려 이때가 더 붉은 빛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.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느낌을 더 살려주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밝기가 어두워질수록 채도가 낮아진다라는 상식을 깨고 오히려 역으로 어두워질수록 채도를 높이는 되게 독특한 접근을 했습니다. 아마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되게 이미지가 더 진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. 과거로 돌아갈수록 어떤 밀도가 되게 있다. 그림이 되게 더 진하다 이런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저도 왜 진한지 잘 그냥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고만 있다가 이런 식으로 컷을 나눠서 봤더니 채도를 오히려 올렸구나. 그래서 대비가 낮아지고 밝기가 어두워지더라도 오히려 채도를 높임으로써 이미지를 더 진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게 됐고요.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작업들을 진행할 때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를 묘사할 때는 채도를 많이 떨군다든가 혹은 거의 흑백에 가까운 느낌에서 이제 갈색 쪽으로 약간 더해줘가지고 소위 말하는 레트로 룩이라고 그러죠. 이런 접근들을 많이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밝기를 어둡게 하면서 채도를 더 높이는 그런 접근을 했구나. 이런 점들도 알아두시면은 꽤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마 요때가 처음 종이 치는 장소였나? 그랬던 것 같은데 미드나잇 인 파리 보면서 여러분들도 생각하셨겠지만 이 영화 되게 신데렐라 느낌이 있죠. 근데 신데렐라를 되게 묘하게 꼬아놨다고 해야 되나? 신데렐라는 종이 치면 현실로 가야 되는데 얘는 종이 치면은 과거로 환상으로 가죠.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로 갈수록 채도가 높아진다거나 신데렐라 스토리를 역으로 꼬아놓은 것처럼
이 영화는 조금 기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을 살짝 비트는 이런 관점들을 잘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시대로 가서 그 시대의 인물을 만나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상상을 되게 잘 만든 영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영화에서 나오는 두 가지 시대에 관해서도 조금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영화에서 이 길이 굉장히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1920년대로 나와요. 1920년대에서 파티하는 문화, 뭐 파티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막 즐기고 막 흥분하죠. 근데 1920년대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시대는 아니었죠. 우리는 이제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막 계속 뭔가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계속 힘들게 일제시대제 일제강점기에 힘들던 시대였는데 미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대거든요. 요 1920년대가 아마 미국의 첫 번째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. 요 시대에 이제 전성기라고 하면은 보통은 거품이 낀 시대이기도 하잖아요. 밤마다 파티를 열고 향락을 즐기고 이러다가 거품이 이제 사그라들면서 대공황이 오고 2차 세계대전이 오는, 지금 보면 1920년대의 미국은 전성기라기보다는 방종했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는데, 그런 시대를 보여주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묘했다 싶어요. 여기서 보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여기 물랑루즈 이런 거 나오잖아요. 물랑루즈의 시대가 이제 그 벨 에포크 시대인데 또 그 시대로 넘어가거든요.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인상주의 화가들 뭐 드가나 폴 고갱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, 요런 것들을 딱 보면서 막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고 이러는 장면들, 여기가 아마 그 앞서 말씀드린 물랑루즈 그곳이 아닌가 싶어요. 여기서 뭐 툴루즈 로트렉이나 그 다음에 이제 폴 고갱, 드가 이런 지금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장으로 취급받는 이런 사람들을 막 보게 되는데, 이 영화에서 마지막 후반부에 보여주는 얘기들이 되게 재밌죠. 이 우디 앨런이 보여주려고 했던 파리에 대한 자신의 로망이랑 이런 거랑 약간 어긋나는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되죠. 처음에 이 길 펜더는 지금 내가 사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1920년대를 되게 황금시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여기 1920년대에 사는 아드리아나는 베레포크 시대를 오히려 황금시대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베레포크 시대에서 만난 폴 고갱이 그 얘기를 하죠. 지금은 황금시대가 아니야. 황금시대는 르네상스였지 라는 식으로 그 모든 각 시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옛날이 좋았어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결국에 나중에 이제 길펜더가 뭔가를 깨닫고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그 파리에 현대 살고 있는 파리의 사람을 만나면서 다시 사랑에 빠지는 뭐 그런 엔딩으로 끝나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화에서 처음에는 되게 프랑스가 멋져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현재가 중요해 뭐 이렇게 돌아오는 되게 독특한 구성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독특했던 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거 그 캡처를 못 떠가지고 왓챠에서 캡처를 떴는데, 이 길과 아드리아나의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되게 얼굴에 되게 차이가 있지 않나요? 이게 아드리아나가 나올 때는 유독 이미지에 프로미스트 필터를 쓴 것처럼 약간 뽀얗게 나옵니다. 근데 이게 요 장면뿐만이 아니라 이 배우가 나오는 장면에서 되게 많이 그래요. 근데 그렇게 치면 정작 그 나중에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또 그 여자 주인공이라고 해도 되게 그렇다. 마지막에만 나오니까. 마지막 최종 히로인은 따로 있지만 사실상 이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드리아나가 거의 여주인공에 가까운 느낌으로 나오긴 하는데, 일부러 이렇게 보여줬는지 이 아드리아나만 현실 사람이 아니거든요. 현실에 물론 길펜더도 이 사람도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 이 길펜더가 보는 과거의 사람들 중에 아드리아나만 현실 인물이 아니에요.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실제 있었던 인물인데 이 아드리아나는 이 영화에서 만들어낸 인물이거든요. 그래서 이 인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좀 다른 느낌을 주고자 일부러 프로미스트 필터를 씌워서 찍었거나 혹은 아니면 그냥 진짜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이 필터를 쓰지 않았을까, 같이 따져보시면서 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